안녕하세요. 넥스트 챌린지 TV 아나운서 황소연입니다. 오늘 만나볼 대표님은 셀리쿡의 정은희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강 간편식을 연구하고 있는 주식회사 셀리쿡 대표 정은희입니다. 셀리쿡이 어떤 곳인지 기업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셀리쿡은 지금 간편하게 건강 영양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연구하고 만들고 있고요. 셀리쿡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출시된 특수의료식품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당뇨 환자용 식단용 식품뿐만 아니라 고령 친화식품, 그리고 이제 올해 7월부터 신설된 이제 암 환자용 식단용 식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리쿡의 솔루션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먼저 한국형 지중해 식단을 기반으로 한 특수의료식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중해 식단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특수의료식품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창업을 했을 때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환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과대광고로 이제 식품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출발이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환자식 설명을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때 이제 마침 저희가 지중해 식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중해 식단 같은 경우에는 암뿐만 아니라 뭐 치매나 이제 그런 당뇨 이런 질환에 굉장히 유효성이 입증된 식단이거든요. 이건 저희 식단이 아니라 그리스 식단이에요. 지금 이 식단 같은 경우 유네스코에 등재된 식단이기도 하고 건강 식단으로도 이제 뭐 장수 식단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그럼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식단이 되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뭐 화려한 해산물 샐러드와 무슨 뭐 생선 요리와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사실 접하기가 좀 어렵고 요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중해 식단에 접목하면 좋을까 우리 음식으로 하다가 이제 메뉴를 좀 변경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화려한 샐러드는 뭐 겉절이 무침 이런 식으로 뭐 나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한식으로 변형한 식단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지중해 식단의 영양 비율은 그대로 들어갔어요. 작년부터 특수의료식품이라는 게 신설이 된 거예요, 종목이. 이제 작년부터는 당뇨식품이랑 그다음에 신장식품이랑 이렇게 이제 먼저 출발이 됐고 이제 올해 7월부터는 이제 암 환자용 식단용 식품이라는 특수식품이 이제 신설이 됐어요, 종목이 식약처에서.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는 뭐 한국형 지중해 식단이에요. 요게 환자한테 좋아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이미 이제 그 영양 구성 비율을 식약처에서 기준해 놨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제 제품을 맞춰가지고 출시를 하면 판매도 이제 당뇨식품이에요. 뭐 암 환자 식품이에요.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형 지중해 식단도 되게 좋은데 식약처에서 기준한 그 영양 규격에 맞춘 특수식품이 같이 접목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셀리쿡에서 가장 먼저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솔루션이 영양 진단 프로그램인데요. 셀리쿡이 자체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 부설 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연구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가요? 네. 이 영양 진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뭐 타당도가 입증된 영양 설문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먹어야 되는지 이제 근거 있는 영양 권장이 SCI급 논문 기준에서 타당도가 입증된 상위식품 10개를 조금 추려가지고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특수식품과 한국형 지중해 식단에 접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메뉴가 셀리쿡 메뉴로 이렇게 전달이 도출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21년 초 정도에 이제 프로토타입까지 제작이 완료가 됐고 저희 식품이 조금 출시되고 나서 이제 고도화를 같이 함께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특수의료식품을 상온식품으로 출시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딱 한 곳 셀리쿡밖에 없잖아요. 왜 냉장, 냉동이 아니라 꼭 상온을 고집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수의료식품 제조하는 지금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냉장이나 냉동 방법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 맛도 되게 중요한데 환자들한테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알 거예요. 한여름철에 제품, 냉동 제품 받아보면 녹아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녹아서 오는 경우에는 이 음식 안에 들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클라스트리디움 퍼플리젠스라는 식중독균이 있거든요. 이게 작은 온도 차에도 확 발현이 돼서
조리를 한다고 해서도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흔한데, 그런 면역이 떨어진 환자들한테 이런 식중독균이 문제가 될 위험이 굉장히 커요. 저는 이런 위생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상온 제품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상온 제품으로 하는 것 중에 특허받은 그 동결건조 가공 기법이 있는데요. 영양 보존이 기존 일반 가공과 비교해서 이제 한 97%로 되게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부제가 없이 실온 장기 보관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업을 시작하게 된 스토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원래는 한 2006년부터 그 레스토랑 셰프 활동을 했어요. 요리를 막 하다 보니까 음식 하는 게 막노동인 거예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마침 이제 안병원에 계신 영양 부장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그 인연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안병원 영양사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들어가서 이제 하다 보니 셰프에서 성취하는 것과 좀 다른 성취감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환자가 저한테 와서 내가 음식을 못 먹었는데 선생님이 이거 식단 내준 거를 해서 먹었다, 고맙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그러면은 음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환자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되게 깜짝 놀라는 그런 성취감을 얻게 되면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왜 병원에 있다 보면 이런 환자식 말고도 다른 일이 또 많잖아요. 저는 근데 이것만 좀 집중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가 안 되면 영양 균형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항암 치료가 지연되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고, 그러면 그 또 항암 부작용이 계속 지연되고 하면서 기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사, 정맥 주사 같은 그런 거나 이제 음료 마시는 거 말고 또 밥으로 좀 채울 수 없을까? 한 숟갈만 먹어도 이제 균형 잡힌 영양을 좀 먹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만들어 드렸어요, 직접. 근데 이제 더 공부를 하려고 퇴사를 하면서 그 환자들이 이제 음식을 보내달라, 선생님이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러면 한번 이제 제가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정리를 한다면 식사가 어려운 환자들한테 한 수저만 먹어도 영양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지금의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성취감과 별개로 또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었을까요? 이제 식단에 대한 게 끝났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음식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제 한 2020년 정도에 이거 있을 수 있는 우리 음식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찾으면 되겠다 해서 찾았어요. 근데 예상 이하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면 자금은 없는데 이걸 빨리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자 이래서 그냥 내게 된 거예요. 제조업을 바로 이제 한 2020년 12월에 저희가 제조 공장을 내서 오픈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악몽이 시작된 거예요. 악몽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조업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제조업에 되는 그 제조 인력이 또 있어야 되고,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인증과 허가가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또 컨설팅을 맡기면 700, 1200 이렇게 나오는 거여서 어차피 제가 위생사도 있으니 제가 해보자 해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직접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다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정식 제품이 나오기까지 한 10개월이 걸렸는데 이 10개월 동안 사실 수익이 없잖아요. 계속 지출만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이제 제가 감당하는 좀 힘들었어요. 지금은 절대 후회 안 하고요.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은 음. 스타트업에게 힘든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자금이라는 맞아. 말을 제일 힘들어요. 네, 많이 제일 하시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리쿡에서 일을 하면은 보람은 굉장히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이거와 관련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어느 날 이제 셀리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암 환자의 어머니신데 식사를 너무 못 하신다. 근데 그때 당시엔 저희가 제품이 막 구성도 없었고 막 이랬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시제품도 같이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따님분이 어머니가 요거는 드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좀 힘들어서 전화로 주문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음식을 개발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식사를 못 하셨다가 이제 셀리쿡 음식을 먹고 조금 기력이 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이제 가슴이 뛰고, 지금 제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 저뿐만 아니라 그거를 듣고 저희 전 직원이 거의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다른 분들도 연락이 오시는데, 그 처음 그분께서 저희 결과물을 조금 만족해 하신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은 제 얘기를 들었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한데,
다른 건 몰라도 직장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성취감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매력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는데 물론 창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 비중과 그리고 성취감이 일반 근로자였을 때보다는 전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3년 안에 그 폐업할 확률이 되게 많잖아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면 조금만 견디고 버티면 되는데 폐업하시는 분들을 저는 아주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제가 지금 뭐 창업 기간이 길진 않지만 반드시 해결점은 있었고 해결이 되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점이라고 본다면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저는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창업은 되게 재밌고 성취감이 높은 그런 장점을 살려서 창업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리쿡이 식사가 어려운 암 환자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K-케어 푸드 기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